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고23 윈터스쿨 설명회 오늘 1부, 2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오프닝하고 2부 연사를 맡은 강무청소학원 부원장 이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더 설레는 건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예비고1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우리 부모님이 또 오늘 오셨어요. 연년생이어서 저번 주에도 또 많이 좋으셨는지 또 이번 주에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윈터스쿨에 대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할인 혜택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떤 예산을 정하실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2부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윈터스쿨이라는 거를 저희 학원에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입시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1부, 저희 박순호 원장님 모시고 저희 1부 입시에 관한 얘기 듣고 나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이어서 바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쇼핑백에 들은 여러 가지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2부 때 어떻게 보시는 거고 또 뭘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1부는 저희 한번 입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머님들? 네, 그럼 저희 원장님 모시고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 쭉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예정된 뒤에 프로그램 소개도 있어가지고 1시간 안에 끝내는데 PPT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만 일단 2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입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저희 학원이 재수학원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재수 이제 해마다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재수생들 받기 시작하는데 재수생들을 받으면서 상담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 들으면서 그 이유를 들으면서 정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애들 대학 보내는 길이 A에 더 많이 있는데 자꾸 좁은 길로 가시는구나. 전 대입을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는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름길이란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름길이란 말은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넓은 길을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나요? 넓은 길은 그냥 큰 길이죠. 그러니까 보통 지름길을 많이들 부모님들 생각하셔가지고 좁은 길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좁은 길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앞에 뭐 바위가 큰 바위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하나만 있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은 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옆에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번 넓은 길로 가야 됐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름길을 준비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좁은 길,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을 준비해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정보부터 좀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입시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부모님 만났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실제로 아이들을 매년 600명 이상씩 재수학원에서 아이들을 원서를 쓰고 대학을 보내는 입장에서 아마 이 근처에 어떤 학교도 한 학년에 600명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요즘? 저희는 한 학년에 600명 이상이 해마다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생 한 학년에 600명 이상이 해마다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원서를 쓰면 실제로 만나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들이 있으신가 그런 오해들을 좀 바로 잡으셔야지 우리 아이들을 재수를 안 시키고 3년 만에 대학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대치동에서 한 10년 이상 수업을 했었지만은 이제 저희도 입시 컨설팅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입시 컨설팅과 어디서 외부에 듣고 오셨던 입시 컨설팅 제가 말씀 들어보면 되게 많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서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대치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을 때 그때는 전 수학 강사였는데 대치동에서 지금도 꽤 유명한 수학 학원이 제가 있던 학원이 지금도 유지되고 꽤 유명한 수학 학원인데 그 수학 학원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하고 입시적인 고민을 나눈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가 수학 점수 100점 맞는 것만 신경 썼지 얘가 어느 대학을 간지를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나한테가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학 점수 몇 점 못 맞았어야만 얘기하지. 수학 점수 잘 봤어요, 못 봤어야만 얘기하지. 선생님 때문에 수학 점수 잘 봤어요. 아니면 수학이 망했어요.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갔어요, 못 갔어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재수학원에 와 보니까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재수학원은 1년을 보냈더니 1년을 그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또는 1년을 그 학원에 믿고 맡겼는데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학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여기 첫 아이를 대학을 이미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단과 선생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대학 못 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선생님 때문에 대학을 못 갔, 잘 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말은 인사말로 할 수 있겠죠. 잘 갔어요는. 근데 따지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해마다 600명 이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학원이거든요. 실제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거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번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대치동에서 단과 수업을 할 때 제가 숙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애들한테 수학 강사로서. 그런데 그 재수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그걸 하면서 재수학원에 제가 담임을 맡고 애들 원서를 쓰면서 실제 점수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엄청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대치동에 단과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학원, 수학학원 어떤 과목을 보냈더니 과제 뭐 주간지라고 요즘 많이 나오죠. 주간지가 어떻게 나와요? 일주일 분량이 나와요. 근데 일주일 분량을 보세요. 책 이만큼 두껍게 나와요. 어떤 유명 선생님들은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보시고 애들은 되게 만족해하고 부모님도 되게 뿌듯해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만큼을 갖고서 애가 그 주간지를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서 다 하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목 점수는 오르는 거죠. 근데 대학은 뭘로 가요? 총점으로 가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 점수 합해서 가지 그 과목 점수 하나만 가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재수학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담임 맡았을 때 저희는 이제 나중에 우리 부모님 소개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잘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맡았는데 제가 수학 선생이고 제가 나름대로 수학 수업을 저의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원래 애들은 필요해서 공부하지 않고요. 좋아하는 선생님 걸 공부하거든요. 그 과목이 필요해서 그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더 공부하는데 하다 보니까 수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미 100점을 맞고 수학을 1등급을 이미 맞고 있는 애가 과목 점수를 봤더니 수학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상담하니까 상담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얘기를 했죠. 야, 이 자식아, 너가 지금 수학할 때야? 영어하고 국어 해야지. 아니, 선생님 내시는 숙제 다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시간 필요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얘를 대학을 안 보내려고 숙제를 냈구나.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얘가 숙제를 해오고 착실하고 그런 것만 감동을 했죠. 그래서 역시 내 수업 잘 쫓아오고 숙제 열심히 한 놈은 수학 100점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걔가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할 양만 제가 숙제를 준 거예요. 다른 과목은 안 주고 다른 과목은 어떻게든지 관심이 없고. 근데 대치동의 모든 단과 강사는 딴 과목에 관심이 없어요. 내 과목 점수 잘 나오면 되지. 다른 과목 점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원장하면서 그때 그 느낌이 있어. 지금 원장하면서는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담임선생뿐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상담을 저희는 교과목상 수업 이제 막 어떻게 학습 상담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 와서 상담하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제 학생도 마찬가지고 제 학생 윈터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필요하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국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과목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상담할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과목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 학생의 수학 상담을 오면 국어 점수가 몇 점인지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꼭 물어봐라. 그래서 국어가 수학이 2등급인데 국어는 3등급, 영어는 4등급 나오면 국어, 영어를 더 해야 될 친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어도 너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줘라. 그냥 옆에 걸 무시하고 수학 100점 맞을 얘기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숙제 많은,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숙제 얼마만큼 내줘요? 많이 내주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입시학원 원장으로 되게 답답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과목에만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오해를 바로잡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여 또는 뭐 각각의 학습법에 대하여 이런 얘기는 11월 달에 제가 설명 계속 잡을 거예요. 저희는 보시면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저희는 거의 매주 설명회가 있는 학원이에요. 매주. 그래서 11월 달 되면 제가 예비 고2를 위한 설명회 11월 11일 날 이미 계획을 해놨고요. 아직 저희 오픈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오시면 학교 선택과 예비 고1들 학교 선택, 고등학교 선택과 그다음 고등학교별로 어떤 것이 유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예비 고1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비 고2에 대한 설명회도 지금 제가 연사랑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정이 잡히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예비 고3을 위한 설명회도 지금 예정이 11월 18일 날 예정을 하고 있어요. 등등등 계속 설명회, 그러니까 각각의 학년에 요구하는 게 다르겠죠. 11월 18일 날은 예비 고3에 대한 설명회는 11월 16일 날 수능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올해의 수능 분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뭐 예비 고3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돼?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학년별로 다른 얘기들 또 계속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오해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본 거예요. 얼마 전에 본 거죠. 얼마 전에 본 거에 최종, 그러니까 이 가채점 설명회 같은 거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실제점 해가지고 10월 6일 날인가 이게 성적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께 교육청 모의고사 보셨죠?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와 100분의 다 나오죠. 근데 평가원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원 성적표에는 3개만 나와요. 과목별로. 뭐뭐 나오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표준점수를 어떻게 만들고 100분위 어떻게 만들고 등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설명 안 할게요.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국어는 언매 선택하는 게 좋아요? 화작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언매는 표준점수가 다 맞으면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원점수 똑같이 100점인데 언매는 표준점수 만점자가 142점이에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다 표준점수 반영합니다. 100분이 반영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139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똑같은, 그 다음부터 이제 1등급 컷이 국어의 1등급 컷이 9월 모의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9월 모의평가, 국어의 1등급 컷이 130점 나왔어요. 1등급 컷이 표준점수로만. 그러니까 원점수는 부모님 받으면 성적표가 없습니다. 130점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추론해 봤더니 합법과 작문은 90에서 91점을 맞은 학생들이 130점이 나왔는데 언어와 매체는 원점수가 87에서 89 맞은 친구들이 13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한 문제를 덜 맞춰도 화작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게 유리해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게 유리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많은 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게 유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수학에서 확통 100점, 미적 100점, 기하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걸 표준점수로 봤더니 확통은 100점, 만점 맞으면 141, 미적분은 144, 기하는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142인가 그래요. 140인가 143.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네요. 근데 1등급 컷 봤더니요. 1등 컷은 표준점수 100분위는 135, 96 똑같아요. 컷 점수는 어차피 여기 원점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확률과 통계에는 90점을 맞아야 되고 미적분은 88에서 89 원점수 나오면 되고 기하는 90에 91점 나오는 아이들이 똑같이 1등 컷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확통은 2문제 틀린 애들이, 그런데 미적이나 기하, 미적은 몇 문제? 3문제까지. 한 문제 더 틀려도 되네? 그럼 뭐가 더 유리해요? 미적과 기하? 미적?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반전이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위권 아이들이 언매와 미적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과 애들이 언매와 미적, 특히 이과 애들 미적, 문과 애들은 확통 많이 선택하는데,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제가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은, 자, 국어는 45문제 중에 독서문학이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이 34문제, 그 다음에 언매나 화작, 선택 부분이 11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학은 수원수투가 30문제 중에 22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이 8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0문제를 구성을 하거든요. 자, 선택 과목 조정 점수라고 했어요.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통 과목 점수가 있겠죠. 공통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택 과목 이거 제대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30분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더 잘 나온 애들은 엄매를 선택한 애들이 좀 더 상위권 애들이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게 선택 과목, 엄매를 선택한 애들이 평균이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 앞에서 뭔가 작동을 해서 그만큼 보정해줬다는 뜻이에요.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이죠. 플러스 된 게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점수가 플러스가 돼요. 결론만 얘기해서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드린 건 이 수식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어머니들 두세 분씩 절 친한 분들하고 같이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저 식을 다 분해해서 설명해 줄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수능은 몇 과목? 대학은 뭘로 간다고? 어떤 한 과목으로 간다? 총점으로 간다? 총점으로 간댔어요.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 공부하는 양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언어와 매체가 많겠죠. 고3 때 물어보면 언어와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한 1.3배 정도 많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총량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총량이 같으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의 총량, 학습의 총량이 같다 그러면은,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덜 맞을 확률이 높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더 준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과목을 공부한 애가 그만한 노동력을 더 들여야 되니까, 그만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되니까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못 받으려 보정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미적분과 기하와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학습량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미적. 저는 수학 강사니까 수학 강사들끼리 얘기하기에 미적이 확률과 통계 학습량의 2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2배 이상 심지어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미적이 확률과 통계 학습량의 2배를 공부해야 되니까 2배를 공부해야 되는데 겨우 한 문제 유리한 거예요. 그럼 미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른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보다 타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만큼을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재 수능의 원리예요. 이 계산법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차피 총점으로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총점일 때 뭐가 더 유리할까? 우리 아이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총점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적을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총량을 늘릴 수 있는 아이야. 총량을 늘릴 수 있는 아이면 미적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이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적이다, 단순히 엄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결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 9월달 점수예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오셨던 부모님들 계셨다는데 이 얘기는 안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비 고1아이들한테는 아직 먼 얘기라서 안 했어요. 지금 고3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생활 윤리가 그러니까 9개 과목이고 과탐이 몇 개 과목이에요? 8개 과목이에요. 아무 데서 못 들을게요. 저같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9개 뭐 8개 과목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9개 과목 중에 2개 선택하든 8개 과목 중에 2개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점인데 표준 점수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쉬우면. 그게 이번 9월 목표에서 사탐은 동아사, 세계사. 다른 건 표준 만점인데 다 70점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들은 몇 점이에요? 65점, 67점. 그러면 나중에 나는 똑같이 만점 맞았는데 65점, 67점을 선택하는 바람에
만점이 표준점수가 낮은 바람에 다른 애하고 했을 때 5점이 불리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더군다나 서울대는 대부분의 상위권대가 표준점수 100분이어서 대학교를 한상점수로 가는데 서울대는 그냥 표준점수 표준점수 그냥 반영이거든요. 그럼 그냥 5점 차이가 그냥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역전 돼요, 안 돼요? 서울대급에서 역전이 되겠어요? 서울대급에서. 걔네들은 0점 몇 점으로 갈리는 애들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이 과목이 어디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복걸복이죠. 그냥 내가 하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표준점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쉬워져도 어려웠다. 쉬웠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가 쉬웠을 때 진짜 단 하나도 실수하면 곤란하다. 왜? 팡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과학 있잖아요. 과학. 그러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해서 얘가 뭐죠? 모집단이. 그러니까 시험 보는 군이 애들이 많으면 저기 좀 안정적이고 시험 보는 애들이 좀 적으면 저기 불안정해서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봤더니 동아시아고 세계선 시험 보는 애들이 적겠죠. 그런데 과탐에서 지구과학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뭐가 없어졌어요? 서울대가 투과목 반영을 의무로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금 6월달과 9월달에 동일하게 발생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원 과목의 만점자들하고 물원, 화원, 세원, 지원의 만점제 표준 점수가 69, 68, 69, 66인데 투 과목의 만점자가 78, 76, 77, 89예요.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만 얘기해도 한 10분 걸리겠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작년까지는 서울대를 가겠다는 잘하는 애들이 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성적대가 안 나온 애들은 투를 다 피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가가지고 내가 쟤네들의 디딤돌이 될 의미는 없잖아. 쟤네 잘하는 애들 디딤돌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투를 다 피했다고요. 진짜 매니아가 아니면. 근데 올해는 서울대가 투를 의무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투를 할 만한 상위권 애들이 올해는 투를 안 하는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투를 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평균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평균이 낮아지겠죠. 잘하는 애들 선택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평균이 낮아졌어요. 평균이 낮아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6월 모평 때 있잖아요. 6월 모의평가 때는 만점자가 투 과목 중에 3과목이 만점자가 100이었어요. 표준 점수가. 원래 계산을 하면 100점이 넘었었는데 만점을 100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표준 점수는. 국수형은 200까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국수형으로 따지면 200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재수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뭐야? 좀 괜찮은데? 이게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엔 좀 낮아진 게 이거예요. 그래도 10점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올해 고3 부모님들 잘 보세요. 내년에 올해 수능 때 있잖아요. 올해 수능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올해 수능 때 투가 이제 내년 고3 되시는 분들 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투를 엄청 많이 몰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투를 엄청나게 몰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투를 지방하는 게 유리해지니까 표준점수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투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투를 쓰지 않으면 서울대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미 표준점수에 10점 차이가 발생하니까. 서울대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지정이 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냥. 그분들이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 서울대를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못하는 고등학교에서 보통 투를 고3 때 해요. 고3 때 하는데
어차피 공부 안 했는데 탐구 과목 수원 내가 뭐 2학년 때 탐구 과목 수능 공부 안 했는데 3학년 때 내신 하면서 시험 보는 게 내신 준비도 하면서 그거 수능 보면 되지 뭐 이런 심리가 많이 깔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월 달에 이 결과를 보고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학원에 몇 명 아이들을 투로 바꿨어요. 서울대를 쓰겠다는 애들을.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투로 엄청난 점수를 맞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올해 입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도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20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2, 고3 부모님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입시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매와 화작 뭐가 더 유리하다? 뭐 학생 상황이 또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예,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확통과 미적이 유리하니까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문과 부모님들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연대, 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등등의 학교들은 사탐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대학 입시가 2년 예고제예요. 2년 예고제인데 처음에 바뀐 다음에 이과 애들이 문과로 확 몰려갔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대학이 그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1년은 더 봤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극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상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문과 과목에 그러니까 문과 과목이 고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이 균형 발전이면 학문이 말살될 수 있다. 그래서 학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등록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과 애들이 문과로 다 갔잖아요. 걔네가 4학년 다니겠어요? 반수하러 다 나오고 1년 만에 적성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받아야 될 등록금을 한 학기 또는 1년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문과과로 오면은 얘네들 4년을 다니는데 이과 애들이 문과과로 그 당시 그냥 대학에 학벌만 올리겠다고 올라오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해?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얘기하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야지 학문이 유지가 되는데 학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등록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과과는 문과 애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학들 등등등 해가지고 그걸 1년 보고 나서 이제 2년 예고제 작년에 그걸 고지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고지한 거죠. 올 초에 고지한 거죠. 올 5월 달에 4월 달에 고지해서 내년에는 문과학과는 이렇게 가산점을 주겠어. 선택가. 그러니까 문과 부모님들이 이과 애들이 넘어올까 봐 미적을 선택해야 돼. 우리 애는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진다. 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더니 문과 학생들도 수학을 잘하면 미적분을 선택하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유리하다고. 저게 맞나?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을 텐데.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뭐 할 텐데. 얘네가 제가 문과한테는 사탐 선택제 가산점을 줄 텐데. 그럼 과탐 선택한 애들이 사탐 가산점을 극복하면서 넘어올까? 그럴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런 설명을 보고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 말이 좀 맞아 보이지 않나요? 하여튼 판단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거 나왔죠. 2028학년도 입시. 제가 며칠 전에 예비고일 설명할 때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길게.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혹시 동생이 있어 궁금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찾으시면 전 개인적으로 오셔도 설명 다 해드립니다. 자, 나중에 오시면 돼요.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고2, 고3이잖아요. 제가 예비 고1 애들을 설명할 때는 혹시 재수할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삼수는 안 할 테니까. 삼수사수 안 할 테니까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이거 말씀드릴게요. 대학교는 있잖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몇 %나? 수시가 몇 %라고 알고 있어요? 60%? 아니요. 전국
196개 대학으로 따지면 수시로 몇 퍼센트를 뽑냐면요. 81%를 뽑아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19%. 파란색이에요. 자, 수도권 대학은 뭘로 많이 뽑아요? 저 붉은색 계열 정시로 많이 뽑아요. 비수도권 대학은 뭘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이해돼요? 수도권 대학은 수시 중에서도 뭘로 많이 뽑아요? 학종으로 많이 뽑아요. 비수도권 대학은 뭘로 많이 뽑아요? 교과로 많이 뽑아요. 왜? 상위권 대학일수록 볼 게 많아요. 그런데 뭐 지방대학이 하위권이라 표현을 썼지만 하여튼 지방으로 갈수록 반에서 20등 하는 애하고 21등 하는 애하고 뭘로 구별해요? 뭐 개 출결?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 수치, 교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수시로 많이 뽑냐? 지금 이 지방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대학은 우리 학교 정원을 채우는 게 걱정이 없으면 성적 좋은 애를 계속 뽑으려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정시까지. 어차피 난 마감 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시에서 일단 뽑아놔야 돼. 나중에 우리 대학이 미달이 날지 어떨지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걸 좀 더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국대학은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전국대학 수도권 대학 관심 없잖아요. 뭐에 관심 있어요? 그래도 이름 들어본 대학에 관심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께서는 대학은 한 15개 이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미 3개밖에 없으시다고요? 뭐 3개밖에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대학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좀 멀리 가도 돼요? 광역버스 타고 가도 돼요? 물론 고성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은 약간 좀 현실적으로 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15개 대학 안 했을 거라고. 15개 대학, 제가 대학 이름 부르지 않겠어요. 뭐 어머님 다 상상하실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15개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지 정시로 몇 퍼센트 뽑아요? 40%를 뽑아요. 수시로 5% 뽑고 60% 뽑고. 그 수시 중에서도 뭘 많이 뽑아요? 학종. 왜? 따질 게 많으니까. 볼 게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서울대는 교과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수시 교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균형, 일반 전형 다 학종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볼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시에서 교과의 비중이 높아져요. 이유는 딴 거 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논술의 비중도 되게 커지죠. 올해보다 논술의 비중이 커졌어요. 왜요? 어느 대학이 들어왔어요? 내년에 고려대가 논술을 봐요. 올해까지 고려대가 논술을 안 봤는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논술 8.8%니까 위에 두 개에 비하면 11.6%, 34.1% 별볼이 없어 보이는데 논술도 우리한테 아주 큰 의미예요. 왜? 논술은 어떤 애가 써요? 수시 6개 다 쓰실 거잖아요. 수시 6개 다 쓸 건데 논술은 어떤 애들 있어요? 교과도 학종도 쓸 수 없는 애들, 가진 게 없는 애들 쓰는 거잖아요. 여기 가진 게 없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다 교과 2.0 이내에 드세요, 여기 계신 분들? 내신 다 2.5 이내에 드시나요? 제가 서울에서 상위 15개 대학을 하려면 내신 다 2.5 이내에 드셔야 될 텐데. 이미 그게 해당이 안 되면은 가진 게 없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논술밖에 없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단일 전형으로 따지면 제일 확률 가는 게 많은 게 뭐예요? 정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정시가 유리하대요? 수시가 유리하대요? 수시가 유리하대요? 왜요? 내신이 좋으신가 보네요. 지금 수시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신이 다 2.0, 2.5 이내에 드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수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시가 유리한 경우가 많죠. 자, 이해 제가 다시 드리면은
경쟁률이 유리한 전형이 경쟁이 낮은 전형이 유리해요, 경쟁이 높은 전형이 유리해요? 내가 우리 애가 대학 가려면 경쟁이 낮은 게 유리해요, 경쟁이 높은 게 유리해요? 경쟁이 낮은 게 유리하겠죠. 볼까요? 이건 좀 이 얘기를 먼저 놨네. 이것부터 보죠. 제가 최근 3년, 올해 제가 2월 달에 이게 다 정리한 거예요. 최근 3년간. 정시 경쟁률 쭉 봤어요. 어때요? 서울대 4대1을 안 넘어요. 연대 4대1, 고대 4대1 안 넘어요. 서강대 5대1, 성균관대 이게 정시 경쟁률이에요. 좀 높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중앙대 8대1. 왜? 정시는 원서 3개 써요. 가군, 나군, 다군. 수시는요. 고대와 연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시는 고대와 연대를 같이 못 써요. 왜? 각각의 군에서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서울대가 무슨 군에 있어요?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요. 연대와 고대가 나군에 있고 싶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각에서 하나만 써야 되는데. 서울대가 나군에 있으니까 연대와 고대는 그럼 어디 있겠어요? 가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와 고대 같이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군에서 하나씩만 원서를 쓰는데 중앙대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분할 모집 대학이에요. 그런데 중앙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군 대학이라 얘기해요. 근데 다군 대학 중에 현재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예요? 중앙대예요.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에 서연고, 서성한, 중이 뭐 이렇게 쓴 친구들이 다군에 어디 있어요? 중앙대 쓰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덩어리가 여긴 그것밖에 못 쓰니까 다군 대학이 경쟁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나군으로 따지면 사실 위랑 비슷해요. 근데 다군이 10몇 대 1, 20몇 대 1, 10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내니까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높은 대학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건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대도 그럼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가나 다군 분할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정권 어디서 잡냐면 다군에서 못 잡아요. 다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나군에서 안정권을 잡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어렸을 때 안정이니 모험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때 안정권은 가나군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봤더니 가나군의 경쟁률은 5대1을 안 넘잖아요. 3대1, 4대1. 자, 작년, 재작년 수시 경쟁률 수도권 37개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시 경쟁률이에요. 14대1, 15대1, 16대1이에요. 경쟁이 높은, 아까 경쟁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애는 수시가 유리해요? 자, 각각의 경쟁률, 교과가 10대 1이에요. 학종이 12대 1. 반올림은 11대 1, 13대 1이겠네요. 논술은 38대 1, 40대 1.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논술을 정말 잘 쓰는데 최저를 못 맞췄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40대 1인데 논술을 얼마나 잘 썼는데. 우리 학원 논술 선생님이 우리 애 진짜 논술 잘 쓴다 했대. 제가 학원 강사인데요. 학원 강사 치고서 논술 강사 주시고서 자기 가르칠 때를 부모한테 못 쓴다, 자질없다 얘기하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가능성 있다 얘기하지. 얼마 전에 연대 논술 있었죠? 연대 논술의 경쟁률이 몇이에요? 뭐 100대 1, 200대 1 이러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전 국민 들찍기 돼. 뭐 이런 거 같죠. 연대 한번 가봤어. 뭐 이러면서. 어디 있었어? 수시? 나 연대 썼었어. 뭐 이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연대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사학 발전 기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의대 쭉 볼까요? 삐리리리 봤더니 종합전형. 자, 메뉴에 메이저 의대라고 얘기하는데죠. 메이저 의대의 기준이 뭐죠? 병원. 의대는 대학 순위 아니라 병원 순위예요. 다 아시죠? 서울대병원 있죠? 세브란스 또 뭐 있죠? 성모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인 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쭉쭉쭉 있는데 봤더니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수능이죠? 정시.
의대는 성적 좋은 애를 뽑으려고 그래요. 인간성 좋은 애를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 중에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저기 인제대나 한림대나 어디죠? 순천향대는 수도권이 없는데 쟤네들은 지방 삼용이라고 그러는데 없어도 이름 들어본 병원들이잖아요. 순천향병원, 인제대 이 근처에 있죠? 무슨 병원? 백병원, 뭐 이런 이름 들어본 병원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네. 자,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의예과들 쭉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역시 지균, 지역 균형. 근데 우리랑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대학은 뭘로 뽑으려고 한다? 대학은 인간성 좋은 애 뽑으려고 그래요? 성적 좋은 애 뽑으려고 그래요? 성적 좋은 애. 특히 상위권 대학은 가면 갈수록. 이해되시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거.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이제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해졌어요? 정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애가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죠. 란 얘기를 제가 오늘 부모님들한테 했어요. 이제 애들 뭐 시켜야 돼요? 공부시켜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날 괴롭혀. 제가 밖에서 상담할 때 요즘은 제가 컨설팅 안 해서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컨설팅을 했어요. 유료 컨설팅을. 2008년부터 제가 한 몇 년 컨설팅 했는데 그때 제가 50분 상담하는데 50만 원씩 받았어요. 꽤 비싼 컨설턴트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 대충 컨설팅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원장 하면서 이 동네 가격을 감안해서 그보다 싸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받았던 가격보다 싸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컨설턴트 이미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그렇게 비싼 컨설턴트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컨설팅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하다고 가요. 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에요. 똑같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아빠가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바깥에서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빠의 잔소리예요. 그냥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애는 방문 닫고 들어가요. 알아서 할 거야. 용돈만 많이 줘.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데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설명에 또 제가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보내세요. 그래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줄 테니까. 아니면은 저희 윈터스쿨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건 설명해야 할 거예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네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줄 거예요. 윈터스쿨의 효과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가 윈터스쿨이 아침에 7시 50분에서 밤 10시까지 여기서 14시간 10분을 공부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가요, 저희 학원은. 그러니까 수업을 또 자습하서 이 안에 공부만 하잖아요. 한 달, 한 6주 동안. 윈터스쿨의 가장 그게 재수생들이 하는 삶이거든요. 윈터스쿨의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졌다. 이걸 어떻게 10개월을 하냐. 한 달이면 족하다. 그런 각오를 윈터스쿨을 저희 학원에 보내면 그런 각오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결과 갖고서 제가 누적 백분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100부터 시작해 쭈루루 찍는 거. 그러니까 상위 0.1% 어디 가고 1% 어디 가고 10% 어디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건대가 목표래요. 그럼 건대 가려면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될 거죠. 그걸 알고 준비한 애가 모르고 준비한 애가 다르죠. 건대 이공계열 가려면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9% 안에 들어야 돼요. 요즘 반이 몇 명이에요? 한 반에 한 20명? 30명? 한 25명? 한 반에 25명이 9%면 몇 등? 제 산수가 잘 안 되는데 한 2.3등? 사람을 0.3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 2등? 반에서 2등 안에 들어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너 건대고 싶어 반에서 2등 안에 들어!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걸 모르고 막연히 공부하는 애와 아닌 사람 차이 있죠. 물론
우리 학교는 좀 더 대학을 잘 가는 학교야. 뭐 이런 학교들 있죠. 그런데 좀 낮출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 학교 선배들을 보세요. 1년 선배, 2년 선배들을. 올해 애들이 걔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애는 그 통계를 거슬러 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의대 보내실 분 부모님 많이 계시죠? 저희 학원에 상위권 애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윈터스쿨에 저희 학원에 전교 1등이라고 하는 애들이 해마다 윈터스쿨 때마다 제가 학년별로 한 10명 정도씩 오더라고요. 어느 학교 전교 1등이든지 간에. 걔네들 다 의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대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 가라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대학교육협의회. 거기 가면 대학 정보가 쭉 나와요.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년도 입학 컷이 나와요. 거기에 가면 그 안에 가면 어디 가라는 게 있어요. 대학 어디 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학에서 공개한 정보예요. 그 합격자의 거의 70% 컷이라고 하는데 70% 컷이 합격자의 70%일 수도 있고 대학마다 달라요. 지들이 70% 컷인데 어디는 합격자의 70% 컷, 어디는 최초 합격자의 70% 컷, 어디는 최종 합격자의 70% 컷, 이게 다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70% 컷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세요. 보시면은 대학은 저걸 원점수 그냥 반영하지 않고 대학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해요. 그래서 100점 만점 할지 800점 만점 할지 600점 만점 할지 이렇게 그걸 환산을 해요. 그래서 국어는 뭐 100% 국어는 200점을 부여하고 수학은 300점을 부여하고 탐구는 뭐 200점을 부여하고 영어는 100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출결은 몇 점을 부여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환산 점수라는 게 대학의 환산 점수로 계산했더니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저희가 이 점수랑 가장 근접한 성적표를 찾아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이 점수랑 가장 근접한 이 점수가 나오면 얘가 되는구나. 이 점수가 나오면 얘가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거 잘 못 읽으시니까 제가 그냥 눈에 보기 쉽게 성적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봐도 돼요. 우리 애가 저 점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뭐. 자, 우리 연대 애들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 연대 자연계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돼. 이렇게 나온 점수가 여기 보면 그 어디가에 나온 점수들 그 환산 점수랑 가장 유사한 점수를 저희가 찾아서 이 정도 나온 애가 됐겠구나라고 찾은 거예요. 고생 많이 했겠죠. 이런 거 찾아 계산 일일이 다 했으니까. 이런 거 잘 못 보시잖아요. 딴 데 가서.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이런 거 적으신다고 무슨 의미 있겠어요. 나중에 봐도 모르시니까 그냥 애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설명해 줄게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정도가 연대 점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가 연대 인문계 점수. 그럼 자, 연대 인문계를 다니는 애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존경해야죠. 올 일 맞아야 되잖아요. 인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연대 다닌다면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옆집에 연대 다니면 부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무슨 연대 따위를 뭐 이러세요? 자, 성균관대 이 정도 해야지 간다. 라는 거 그냥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아까 이런 자료를 쭉 보여드리는 이유가 막연하게 우리 애가 어디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가 거기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오면 항상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너가 있잖아. 건국대, 동국대를 갈 점수에 이게 건대, 동국대를 갈 점수인데 자연계열에서 자, 그런데 너의 목표는 성균관대, 한양대 가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더 하면 갈 수 있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더 하면. 아이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국어 한 문제, 수학 두 문제, 탐구 두 문제 더 맞추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국수 영타 4개 영역 중에서 다 더 맞추면 돼. 한 개 영역에 자, 성균관대 한양대 갈 점수가 나왔어요. 연고대 가고 싶대. 어렵지 않아요. 2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수학하면 탐구한 문제. 사실은 재수한 애들이 이래서요. 이 2문제 때문에. 내가 2문제만 더 맞추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2문제만 더 맞추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애들한테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재수생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자료예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네 2문제만 더 맞추면 돼. 할 수 있잖아. 1년 동안 왜 2문제를 못 맞추겠어?
1년 동안 공부해 2문제만 더 맞히자고 우리. 1년 동안 공부해 5문제, 과목별 1문제씩만 더 맞히자고. 지금 고3, 고2, 지금 고2죠? 1년 남았어요. 1년하고 28일 남았어요. 1년하고 27일 남았네요. 1년하고 27일 남았는데 몇 문제 더 맞추면 돼요. 우리 아이들 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단지 5문제, 2문제 더 맞추면 저렇게 대학들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만하지 않아요? 1년 동안 5문제, 2문제 더 맞히는 건데. 전부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참 부모님들은 포기 안 하시죠? 애들이 안 하지. 제가 대치동에서 가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잘 나갈,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요즘 세상이 엄혹하니까 가해비를 얼마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걔가 그 동네 전교 꼴찌였어요. 그런데 꽤 비싼 가해비를 그 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성적 올려달라고. 수학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북하고 다른 점이 있구나. 강북은 전교 꼴찌 하면은 그냥 알아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치동 부모님들은 전교 꼴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걔는 결국은 한국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정시 주로 얘기했죠. 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종합. 종합이 지금까지 뭐였죠? 학업 역량, 전공적 파서, 인성, 발전해서 4가지를 봤었는데 이제는 몇 가지? 3가지. 저렇게 4개를 3개 보는 게 의미 없다 해서 3가지로 뭐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현재. 그리고 이거는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외대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이렇게 3가지로 바뀌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 PPT 드릴게요.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학업 능력 발전해서 전공에서 인성이 있는데요. 예전에 2019년도 제가 그 공동 연구원 제 자료를 봤는데 이 4가지 중에 제일 많이 본 거 뭔지 아세요? 종합에서 이 4가지 중에 학업 역량, 전공 점수, 발전해서 인성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예, 학업 역량 제일 많이 봤어요. 왜? 종합인데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죠?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중이 클 수밖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2018년도 이거 제가 공동연구에서 비중을 봤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본 게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할수록 학업 영역이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업 능력, 진로 영역, 공동체 역량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 고3 되는 애들 또는 고2 되는 애들이 이미 수능을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이제 망쳤대요. 학교 내신이 망쳤다고 이제 나는 정시러야 이런 애들 있지 않나요? 그냥 나는 수능에 집중할 거야. 이제 내신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지 않나요? 저는 컨설팅 할 때 그런 애가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되게 많이 혼냅니다. 제가 얼굴이 되게 순해 보이죠? 아닌가요? 좀 좋게 봐주세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되게 혼내는 게 절대로 내신을 못하는 학교 내신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애가 수능을 잘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능이 내신과 다른 결의 문제가 나오긴 해요. 다른 결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수능이 종합적 사고력 얘기하고 내신이 파편적 부분적 지식을 얘기해요. 근데 종합적 사고력은 부분적 지식들이 모여서 종합적 사고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분 지식이 없는데 사고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내신을 포기하고 난 정시러야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내신 공부하기 싫어요예요. 근데 일주일 대 내신도 공부하지 않는 애가 1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 고3 아이 같은 경우 1년 한 달 남았는데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2년이 남았는데 지금 한 달 뒤에 내신도 공부하지 않는 애가 2년 뒤에 수능을 공부하겠다고요? 말이 돼요? 그냥 공부를 안 하겠어요. 선언이지.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제가 재수생들 가르치잖아요. 재수에서 성적 오르는 애들 보잖아요. 내신 좋은 애들이 성적도 잘 올라요. 왜? 평소에 공부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내신이 나쁘다는 얘기는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애가 갑자기 공부하는 습관이 1년 만에 얼마나 올리겠어요. 공부는 꾸준히 해야지.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아이한테 전해주시고 싶죠? 절대 전하지 마세요. 집에서 싸움 나요. 자, 아까 얘기했던 5개 대학은 빨간색으로 칠한 대학들은 저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뜻이고요. 다 똑같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아니에요. 근데 4개로 구분된 것들을 3개 이하로 이제 해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하겠다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부모님들이 뭐 이런 걸 아세요. 몰라도 되고요.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 자세하게 이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회를 열 거예요. 그때 이런 내용만 갖고서 한 2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시만 뭐 몇 시간, 뭐 학종만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때와 자세히 들으세요. 제발 안 오지 마시고. 강북처럼 우리가 11개 지점인데 강북처럼 설명했던 학부모님들 안 모이는 동네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부모님들이 바쁘신지 관심이 없으신지 제일 안 모여요. 제가 여러 군데서 원장했는데 제발 옆에 오늘 설명의 내용 괜찮으시면 옆에 사람 꼭 데리고 같이 오세요. 같이 들어보자고. 자, 일단 학종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독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봉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건 수상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결과 안 써요. 다 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왜? 항상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성취력 끈기 있고 다른 활동 연계와 깨달은 깊이 궁금증 관심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탁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독서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이게 학종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 다시. 이런 거 쓴다고요. 누가 써주세요. 결론 뭐예요? 담임 선생님 친해라.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동아리 담당 선생님하고 친해라. 그분들이 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하고 친해서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야? 학교 생활에 충실해라.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친해라. 이게 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번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근처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끔 만나는데 내신 대비 내신 대비를 학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랑 이제 만나시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참 희한하대요.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학원에 너무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안 듣는데. 출제자 직강을 안 듣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제가 킬러 문제 하면서 뭐 일부 선생님들이 뭐 학원에다 문제를 팔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 잡고 있잖아요. 왜 잡아요? 출제자들이 사교육과 뭐 카르텔, 저 카르텔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카르텔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맞죠? 출제자들이 문제를 팔았다. 요지는 그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자인데 출제자 직강을 안 듣고 애들이 학원 가서 뭐 수시험 대비한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학교 수업 충실히 잘 들으세요. 내신 잘 보려면. 출제자 직강이잖아. 그리고 시험 범위가 발표되고 난 2주 동안은 특히 잘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분할해서 내시니까 내가 수업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저쪽 선생님 시험 문제 낸 걸 봤더니 내가 별로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은 파트가 있어. 근데 저분이 시험 문제를 냈잖아. 그럼 내가 가르칠 때 시험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때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나온다면 특별히 수업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그러더라. 학원 가서 내신 대비하더라면서 희한해 출제자 직강을 왜 안 듣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결론. 선생님들 친하고 출제자 직강 잘 들으시고 저는 학원 원장이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에 충실하길 권해요. 자, 그리고
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예요. 학습법에 대한 얘기.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건 그냥 학원에 오면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애들한테 해야 될 얘기니까. 엄마들이 집에 와서 이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다 잔소리 되니까 이건 정말 이제 앞에 건 정보, 여기서부터 다 잔소리거든요. 앞에 건 정보고, 앞에 뭐 수시, 정시, 비율 뭐 이런 건 잘 모르셨으니까 그건 정보. 이거는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라서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제가 잔소리 엄마들 대신 할 거예요. 어떤 잔소리 할 거냐면 이런 거.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발 엉덩이 의자에 붙여가지고 좀 끌어당겨서 앉아. 엉덩이하고 책상 의자 사이가 먼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애들. 그 다리를 뻗고 있는 애들. 딱 잠자기 좋죠. 그 다음에 인강 볼 때 제발 옆에다가 연습장을 펼치고 펜을 잡고서 봐줬으면 좋겠어. 인강을 눈으로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드라마 보는 거지. 그리고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어. 왜? 밤에 독서 시간 새벽 2시간에 공부하고 낮에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능을 못 봐요. 이유는 수능은 낮에 봐요, 밤에 봐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간에 맨날 조는 애들이야. 수능 보는 시간에 깨어있고 수능 보는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저는 우리 학원 재수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집에 와서 12시 때 무조건 자. 그래서 6시에는 일어나. 왜? 너가 수능날 몇 시에 일어날 거니까. 수능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7시 30분, 40분까지는 그 학교 가야죠. 수능을 아침에 안 먹고 가면은 애가 혹시 배고파서 시험 못 볼까 불안하잖아요.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학교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이용하려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워 가야지. 그러려면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야지. 학교가 어디 배정될지 모르지만. 그죠? 그럼 평소에 6시에 일어나는 게 내 몸에 루틴으로 잡혀 있어야죠.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엄마가 하잖아요. 뭐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다 할게요. 저희가 보내면. 하여튼 뭐 이 앞에 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쭈루루 왜 목적이 중요한지, 목표가 있는 공부가 뭐가 중요한지 이런 얘기, 이 얘기만 가지고 제가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여기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제가 하나는 말씀을 꼭 드리겠어요. 우리 학원에 아이가 윈터스쿨 혹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7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면은 뭐 거리에 따라 바로 옆에 사는 애가 오면은 뭐 10분 만에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원거리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스쿨버스로 가긴 하지만 그러면 집에 가면 11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애는 오자마자 뭐 씻고 바로 자면 좋을 텐데. 씻고 책을 보면 좋을 텐데. 근데 씻고 책 보면 기대하지 마시고 씻고 바로 보면 좋겠는데 애가 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더니 휴대폰 보면서 1시까지 또는 오자마자 드라마 보느라고 뭐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뭐 이러고 있더라. 절대로 집에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집에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아이가 학원에서 14시간 10분 공부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학원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딱 7시 50분에 여기 들어오잖아요. 밤 10시까지 밖에 못 나가는 학원이에요. 이 안에서 먹고 공부하고 놀지는 못하고 바람 쐬려면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한번 쳐다볼 거예요. 근데 겨울에 추워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14시간 10분에 공부만 하도 오네요.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기계가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학원은 이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학원은 긴장하는 공간이지. 그럼 집에서는 쉬어야지. 하루에 14시 10분 공부하는 건 애들 집에서 휴대폰 봐야지.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밖에서 10시간씩 일하고 들어오시면 집에 오면 안 쉬세요? 드라마 안 보세요? 휴대폰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게임도 하시잖아요. 또 애들도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단 그게 과하지만 않게 그래도 6시간은 자게만 해주시라고요. 집에 와서 학원 갔다 오더니 휴대폰만 본다.
부모님한테 하루에 14시간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라 그러면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그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게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런 걸 잘하는 학원이에요. 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미 시간을 20분이나 오버했네. 제가 2부 순서를 약속한 분한테 20분 오버해서 제 뒤에 노려보고 있어요. 빨리 안 끝냈다고. 자, 그런데 하여튼 오늘 들으신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저는 많이 도움되는 정보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나중에 오늘 제가 좀 크게 얘기했어요. 큰 틀에서 부분 학습법, 그 다음에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 뭐 이런 것들에서 논술전형 부분 설명이 계속 있을 거니까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한 2주에 한 번씩만 봐주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보시기 귀찮으면은 저희가 문자를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학원 번호를 스팸 처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1부 수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